자, 포스코 DX부터 먼저 잘라서 영상 올리고 전체 포트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시는 것처럼 우리 포트도요 오늘 다 박살이에요. 추풍낙엽이에요. 하이닉스가 3.64 어제 7% 올라서 그나마 좀 행복하다 했더니 52주 고가 수준으로 이제 뭐 다 올라왔다. 한 방이면 이제 52주 고가 넘긴다. 다음 주 초대박 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한 방에 이렇게까지 밀려 숨도 못 쉬겠고 전체 포트폴리오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고점 대비도 그렇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나마 포스코 DX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다 막판에 또 확 잡아 끌어올려줘서. 근데 얘를 그냥 막연히 거래소 이전 상장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숨은 비밀을 교육을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숨은 비밀을. 외국기관 수급 오늘 누가 땡겼어요? 외국인이 23만 8천 사가지고 참나. 개인이 사면 못 올린다며. 혹은 개인이 사서 들어올렸다는 얘기도 하죠. 기관 내리 팔았는데 요만큼 가지고 23만 8천 주 사가지고 시가총액 6조 7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을 13.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요만큼 가지고? 근데 방송 보면 여기저기 방송 보면 자 오늘요 개인들이 뭐 사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24만 주나 사가지고요 13%나 들어올렸어요. 왜 샀대요? 거래소 이전 상전이요. 이런 막말로 그 진짜 초등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뻔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매매를 하시니까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날 얘가 꺾였어 혹은 개파락 나와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응? 아니 되게 좋다며. 그럼 건물 팔아서 막 산다고.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준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오늘 들어올린 폭의 기준에서는 또 우리가 들어간 기준에서는 철저히 거래 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어요. 오늘 기준의 포스코 DX의 경우 자 지금까지의 간단한 스토리만 놓고 보시면은 우리는 이래요. 얘를 지금 2차 전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가? 아니야. 지금 테슬라가 단 한 번도 21년 11월 이후에 단 한 번도 고점을 넘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무슨 뭐 전기차 테슬라가 엄청난 강세를 띈 것처럼 포장을 해서 거기에 2차 전지는 올해 들어서만 1월 말 저점이 에코프로가 11만 9천 원이에요. 119 기억해 두세요. 얼마 안 남았어. 119 11월 9일 윤정두 양력 생일. 농담해 해라. 보통 보면 그 생일날 변동이 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음력 생일날 12월 23일 2000년도 그때는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고 보합에서. 에코프로도 기억하기 좋잖아요. 119 올해 1월 31일 날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그게 153만 원까지 들어올려졌어. 이유는 성장성이야. 근데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 나 있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2차 전지도 동반적인 흐름이 나와요? 아니지. 오늘 원체 개장 초에 포스코 DX가 속된 편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 낙폭이 줄어들고 돌려지는 흐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의 그 흐름 앞전의 흐름처럼 폭발적인 시세 이게 아니잖아요. 개별 매매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코스피 이전도 7월 10일부터 불거져 있던 내용이고 우리가 그때도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하루에 300만 주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어요. 이때 7월 11일 날인가요? 그런 걸 다 기준으로 해서 상한가까지도 나오고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고 이번에도 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전부 종목 검색기 나와서 전부 따라붙어서 특히 수요일날 공격적으로 매수를 붙어서 목요일날 고점에서 음봉 떨어질 때 전량 섹션 잘했고 응? 음봉 떨어졌는데 섹션을 안 해요? 오늘처럼 특별하면 안 하지. 오늘은 뭔데? 오늘은 1조를 넘기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 어제는 뭔데? 어제는 1조가 안 돼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되는데 고점을 넘긴다는 거는 그건 부담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꼬리 달고 음봉이면 정리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은
안타깝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러한 흐름도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대처를 해야죠. 이제는 다시 또 제자리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한 번은 했지만 두 번째 차익 실현 놓쳐버렸잖아요. 세 번째 차익 실현 놓쳐버리고. 과거에 무슨 뭐 6번, 7번 전량 차익 실현 재편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추세하고는 이제는 달라. 그때처럼 뭐 계속 냅뒀더니 너 가더라는 아니란 말이야. 최악의 손절도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스코 DX의 경우는 어제까지는 포스코 이전 때문에 좋았다가 음봉 달렸으니까 재료 노출이었고 어제까지는 재료 노출이었고 오늘은 다시 그게 재료가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다 이제는 검증받아야 된다. 이제는 그 오버슈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장성 가지고의 오버슈팅은 2차 전지 자체가 전체가 다 힘겹다. 그래서 요 기준에 이것도 저기 보강해 놓으세요. 어떤 거 보강해 주시냐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볼 건데 요 기준에 시가총액이 2차 전지까지 전체 통틀어서 봅니다. 시가총액이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65조 할 때예요. 이게 65조의 시가총액을 하고 있을 텐데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 방안에서는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20년 이상 되신 분이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 2000년 초반부터 고객이신 분이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짧게는 3년에서 5년 되신 분들도 짧은 거예요. 지금 여기 방안에서는. 그리고 배우셔서 독립하시고 또 전문가로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폭락이 나와서 자산 관리를 좀 잘 못하셔서 오히려 또 손실이 나시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독립해서 하신 분 여러 가지. 근데 4월 1일부터는 종목 검색기 덕분에 연장률이 거의 99%가 나와요. 4월 1일부터는 종목 검색기 덕분에. 검색기를 잘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윤정도 자체가 검색기에 이렇게 의존을 해. 일일이 안 찾아내도 종목 검색 딱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포스코 DX부터 해가지고 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아니지. 이건 뭔데? 이거는 샘플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건 위험해서 잘 안 드려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는데 드릴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너무 리스크하기 때문에 요게 아닌 요 위에 수식 요걸 드린단 말이에요. 요것도 드릴 수는 있어. 밑에 것도. 근데 아니야 저것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위에 거 수식 10시, 1시, 3시 그 다음에 S 이거는 1조 미만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요 정도도 이게 너무 편한 거야. 포스코 DX 오늘 4만원 초반에서 매수 사인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매도 사인 나오고 또 재진입 신호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종목을 제가 안 찾아도 튀어나와서 어제 같은 경우도 폴라리스 오피스 4%대인가요? 나와가지고 상한가까지 얼마나 행복해. 아니 나도 행복해. 여러분만 행복해. 나도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익 다 잡아내고 4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연장률 좋고 결론은 이 2차 전지에서 이 65조의 기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당시 분명히 시가총액 3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역대 그래왔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모든 종목군들이 뭐 오버슈팅이 세게 나오면은 마지막 자락에 최고점으로 올라오는 게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카카오는 시가총액 장중에 2위까지도 올라왔어요. 하이닉스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 수준이 지금으로 따지면 80조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이게 7월 20일입니다. 왜 그런 논리를 피고 이런 화면을 갖고 나갔냐면 오래간만에 실적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 얘네들까지 넣어서 갖고 나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때가. 왜? 시가총액 그냥 10위까지만 갖고 나갔거든. 최대 20위. 얘네들은 늘 생각도 없었고. 근데 얘네가 뜨거운 감자에 거래대금이 일로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을 갖고 나갔는데 결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렇게 해서 98조까지 올라옵니다. 7월 26일 날 98조까지 올라와. 장중에. 에코프로 BM 97조짜리가 9,700만 주짜리가 얼마요? 58만 4천 원. 57조까지 올라와. 에코프로가 22,600만 주짜리인데 제가 150만 원대까지 올라와. 40조를 넘겨요.
98조가 된 거야. 그게 이 98조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장중에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어요. 포스코홀딩스가 4위. 보이시죠? 60조 넘긴 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올라가는 건 분명히 예견을 해드렸어요. 떨어져 내려올 때 왜 정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떨어져 내려올 때 여전히 65조 이게 그 밑으로도 깨졌잖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실적을 보면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꺾여서 내려오면은 빼야죠. 얘 실적 범위가 내년에도 이만큼이에요. 왜? 2차전지 개뿔이나 2차전지 성장해서 지수사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결론은 철강이죠. 아이 해외에서 포스코 볼 때 무슨 뭐 2차전지로 보나? 철강이지. 철강의 PER에 맞는 범위의 수준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2차전지 아이 그렇게 따지면 LG화학은 지금 시가총액이 얘 지분의 82.84%를 갖고 있어요. 그것만 100조야. 배터리 얘기처럼 50%만 그 지분 효과를 받더라도 50조가 넘겨져 있어야 되고 얘는 실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에 4조 8천억이야. 화학 분야부터 해서 2차전지 실질적인 양극재에서의 실적까지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은요.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야지. 얘 두 종목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애들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얘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돼? 기아보다 얘네가 각각으로 따져도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돼? 실적을 내는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의 부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응?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그 상승이 왜 어디서 언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집으로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어디서든 어디서든 그게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케이블 TV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굉장한 거거든요. 19년도부터 해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IT가 다 움직이는 거고요.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흐름이 나와요. 테슬라의 시장 그 주가 등락률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19년도는 다 같이 오른 거고. 그러니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왜요? 미국의 대선에서 여론조사에 2020년 1월에 여론조사부터 들여다보시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이야. 결론은 민주당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정책이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친환경. 공화당은 친환경이고 뭐고 환경세 부과 안 할 테니까 전통 에너지 개발하고 그런 쪽에 정치장은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의정서를 발의를 해요. 환경 관련된. 그거를 바로 부시 대통령 때 까부셔 없애버려요.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을 발의를 해요. 그거 바로 까부시고 트럼프 대통령 때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공화당을 지지하는 2개의 주와 석탄업체 2개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16개의 주가 뭉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법원에 뭐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재판소인가? 하여간에 거기다가 소송을 걸어. 행정소송을 걸어요. 뭐라고 거냐면은 미국의 환경청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다. 환경세를 너희들에게 환경청에게 준 권한을 넘어서서 환경세를 너무 세게 부과시켰다. 그게 작년 여름에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요. 헌법소원이나 이게 아니구나. 행정소송을 했죠. 그게 작년 여름에 나와요. 결과가 환경청이 과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세게 움직여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뭐가 생겨요? 탄소 배출권 생겨가지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 모든 기준점에 테슬라의 여러 가지 주가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내용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뜬금없이 2020년부터 뜬금없이요. 솔직히 미친 듯이 날아가죠. 그게 2021년 11월까지만 가는 거예요. 최고점이 2021년 11월입니다. 그걸 찍고 414달러를 찍고
주식 분할 2번 하고 그게 환산 주가로 했을 때 수정 주가로 했을 때 414달러 찍고 지금은 반토막 수준이에요. 아니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가 못 가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 리튬 가격 하락하는데 배터리 얘기는 뭐 11월 때부터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전기차에 보조금 준 거 그걸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또 그렇다며 경기가 너무 좋다는 표현 안 하지만 지표가 좋으니까 다시 긴축을 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장이 조종받았다며. 근데 왜 부양책을 써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을 줄인단 말이지.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줄이다 보니까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테슬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을 내렸죠. 전 세계 뭐 자동차 업체에서 다 전기차 만든다. 뭐 선대인에서 선대인 뭐 선대인인가? 유튜브에서 둘이 꿍짝 맞았고 아주 생쇼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역사상 10년 전에는 전기차 없었어요? 5년 전에는 전기차 없었어요? 15년 전에는 전기차 없었어요? 수소차도 있었잖아 뭐. 근데 전기차 충전소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주유소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그 지원을 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윤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2020년부터 우리는 LG화학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LG화학, 삼성, SK 이노베이션 얘네들의 변동률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닥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변동률이 대형주의 기준에서 그리고 좀비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시황들을 언급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 뭐 붕괴된다라는 의견까지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좀비가 시장이 나타나서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셔야겠냐고.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싹 다 설명해드리고 절대 뭐 2차 뭐 좀비 이런 거 걱정도 하지 마시고 경기 부양책을 각국에서 다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시장이 붕괴가 돼서 망가지는 리먼 브러더스 같은 사태에 고점 대비 절반 토막 나고 뭐 오랜 기간 그게 아니라 부양책을 확실히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의 흐름이라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기 부양책의 유동성의 흐름으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V자형으로. 윤정도 혼자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혼자 악을 썼다고 그때 2020년 3월에 V자형 나온다고. 그럴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좀비가 나올 만한 세상에 좀비 영화가 아니라 실제 좀비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선 엉만 소리 한다고. 시장 깨질 건데. 그래놓고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야. 손절도 못하고. 우리는요. 뭔 손절이야. 어차피 깨져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쉴 거 아니라면은 옥석 가리기 통해서 대박 내야지. 돌려질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네이버를 갖고 있었고 IT를 갖고 있었고 LG화학을 갖고 있었고 다 대박 났죠 뭐. LG화학과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지금의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윤정도가 이걸 보여드려요? 지금의 2차 전지야? 이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2021년도에 보여드린 거예요. 2차 전지 폭등, 지금의 2차 전지 작년 하반기 폭등도 아니고 2021년도에. 이미 2차 전지의 LG화학과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변동률이 있었고 물적 분할 때문에 LG화학이 조정받은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만한 시점에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이 조정의 명분이 됐다. SDI는 들어오르고 더 빠져서 들어오르고 뭐 들 빠지긴 했지만은 얘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되돌릴 때에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응? 2021년도의 기준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105만 원 찍었잖아요. LG화학이. 이게 2차 전지의 시발점이에요. 테슬라 날아갈 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삼성 SDI를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애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 그 좋은 기술력으로 왜 자동차 부분에 확산을 안 하냐고. 전장 부분에서.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LG화학이 92년도부터 배터리 사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위에 다 있어.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을 뭐 좀 축소시켜 놓긴 했지만
이 내용 95년인데 실질적으로 92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서 분기별 흑자 전환이 있었는데 전체 흑자가 전환이 된 거,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된 거는 2020년이 처음이야.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야, 흑자 전환됐을 때 빨리 IPO 하자. 지금 분위기 좋을 때 SK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적자인 회사 IPO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야. 2020년은 이제 막 흑자 전환된 상황이고 이때는 비이성적인 지금처럼의 뭐 템버거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 부랴부랴 올해는 어떻게든 흑자 전환 만들 수 있어. 땡겨와서 만들든 뭘 해서 만들든 흑자 전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때 물적 분할을 얘기하는데 그 물적 분할은 2020년 7월 말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처음 얘기한 거냐? 아니야.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계속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옛날부터 물적 분할한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부딪힙니다. 왜? 분기 실적 물적 분할하는 거 가지고 IPO를 단행해서 수조 원의 자금을 땡기는데 기관들이 거기에도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관이 잘 생각하세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한 명입니까? 그리고 지들 돈 운영해요? 공매도를 해도 지들 돈 운영을 해? 공매도 때려가지고 죽든 살든 지들 돈이야? 아니지. 다 펀딩 받은 돈이죠. 그거 함부로 운영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LG그룹이어도 적자 회사 IPO 하는데 돈 잘못 넣었다가 문제가 되면은 돈 넣는 사람들이 심각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해도 물적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흑자 전환이 되니까 부랴부랴 물적 전환을 한다라고 7월 말에 이날 폭등 나오죠. 이게 IPO 한 날이에요. 아니, IPO가 아니라 IR한 날이에요. 실적 발표. 그리고 물적 분할 얘기했는데 폭등 나왔다니까? 이게 무슨 악재야 물적 분할이. 그리고 조정 나왔잖아요. 그죠? 이날이 이사회 결의한 날이에요. 이사회. 주주총회가 아니라 임시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근데 이때 양봉의 등락률보다 덜 나와. 하락률이. 저점을 60만 원을 깬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60만 원 살짝 깼어. 이게 망치라는 거야. 이게. 평상시 대비해서 캔들의 몸통이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거래를 수만하고 돌리는 거. 이게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10월 마지막 날에 임시주총하고 결의가 됩니다. 그럼 외국인 지분이 얘도 48%인가 그렇죠. 지금 50%인가 될 거예요. 정확히 볼까요? 정확히. LG화학. 지금 LG화학. 아이고 많이 줄었네. 45.6이네. 45.6. 그 이전에 얼마인지 제대로 한번 봅시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기 위에 있어 지분율. 외국인 보유 주식 이건 LG에너솔루션이고 LG화학 외국인 보유 지분율 어디 있어? LG화학 거 빼먹었다. 지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장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하여간에 45%는 작아? 그러면 45%의 외국인 지분이 있는데 물적 분할이 악재면 외국인이 찬성하겠어요? 찬성하겠냐고. 원한대로 찬성 통과야. 그리고 물적 분할이 악재야? LG화학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40조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LG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만 100조야. 그리고 지금 얘가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해도 얘가 지금 얼마? 7천만 주 곱하기 56만 원. 얼마? 40조 수준이야.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도 악재도 아니었고 2차 전지 하면은 옛날에는 다 얘네였어요. 물론 얘네들 등락률도 있었고 당연히 2차 전지 종목군들 아니 2차 전지 극대용주가 가는데 2차 전지가 못 갑니까?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갈까? 가지? 그래서 이 당시 기준에서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던 포스코홀딩스 얘는 못 가요. 가겠냐고. 이번에만 찔끔 가는 거야. 이거 PPT 다 만들어 놓으라는데 만들어 놨어요? 응? 이거 PPT 다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부탁드렸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여 퍼센테이지까지. 그거를 차트를 그리려고 하는 거에 시간이 많이 뺏기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이거는 만들어 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듣고 계세요? 조만간 할 거란 말이야. 쓸 거란 말이야. 응? 그래 등락률이 눈에 확 보이셔야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은 올랐어요. 에코프로도 올랐고 다 올랐어. 올랐는데 그 당시 기준의 시장의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등락률이 주도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니까 얘네가 간 수준. 그들은 왜 움직였느냐? 테슬라가 가면서의 흐름.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미국의 정책 부분이 바뀐 거죠. 친환경이라니까. IT 위주로 간다니까. 공화당 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IT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을 확산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BIT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 부분을 우리나라 벤처에 이렇게 어떤 뭐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혜택을 줬던 부분은 비슷하게 기업들 친환경 기업 정책을 펴준 거죠. 그렇다고 IT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정책 부분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는 곳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방산 쪽에 받잖아요. 공화당은 방산 쪽.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냥 이라크전 걸프전 전쟁을 해버리잖아. 전쟁이라는 게 그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 그 전쟁을 때려하면서 방산 우리나라에 무기 팔아먹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가 쓰면 뭐해. 막말로 뭐 갖고는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원유 사업 전통에너지 그게 민주당은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야. 민주당이 뭐 천사야? 민주당이 뭐 우리나라가 지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공화당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 내용의 기준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윤정두가 이제는 2차 전지 끝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올랐다. 이런 내용으로 올랐고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떻게 올랐고 그러하니 이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니 기술적으로 보자.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수급이 몰렸다.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간다. 테슬라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승기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었다. 2020년 기준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 테슬라가 날아갔다.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의 기준.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테슬라가 2021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정책의 변화까지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조금 지급이 각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도 이거 다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표 다 만들어 놔야 돼. 간단하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여러 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정도. 아까 그 표에서처럼 요렇게처럼 저 종목군들을 이 표에서처럼 결론적으로 그걸 다 윤정두 머릿속에는 있어요. 있으니까 설명을 자꾸 여러분들께 정점입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차 전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는 움직임에 왜 포스코 DX보다 이걸 보느냐. 얘는 2차 전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개별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등의 의미. 왜 에코프로에 매수가 들어올까?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고 MSCI 지수, FTSE 지수 MSCI는 모건 스탠리 미국 쪽의 지수란 말이에요. MSCI 그 모건 스탠리사가 만들어 놓은 지수 그거를 벤치마킹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한경 지수, 매경 지수가 있어요. 또 KBS 방송사 그 지수가 있어요. 어느 걸 쓰느냐에 따른 거죠. 그럼 FTS는 뭐냐? 영국의 FTSE라는 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지수 그걸 추정하는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면 자금이 들어온다. 그 내용이야. 기계적으로 들어와. 시가총액이 높으면 올라가. 에코프로가 그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럼 그 끝자락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게 맞느냐? 공매대차 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매도에 쇼 커버링, 쇼키즈가 들어와서 주가 폭등이 나왔냐? 그거는 이유가 크지 않아요. ETF 상품에 신설된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는 부분, 그 자금을 위로 사야 되는 이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에서 시가총액이 4위로 올라온 포스코홀딩스에 집중되는 자금의 힘. 배터리 정신 나간 애가 7월 28일, 31일 날 나도 1억씩 더 샀어요. 2억을 더 샀어요. 상품까지 지정해서. 미래에셋 내가 맨날 욕했지만 미래에셋 애들이 내 거랑 똑같이 20%씩 막 이렇게 상품 설계해서 내가 그걸로 샀어요. 거기에 몇백억이 순식간에 몰려서 한 방에. 거기에 뭐 몇천억이 몰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ETF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2차 전지 지금 대세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잖아. 이 배터리가 안 나가는 데가 없어. KBS 유튜브에도 나가. 그러니 그 돈에
눈먼 돈의 흐름들. 우리는 선구자고 그 돈은 간접 투자 자금이잖아요. 돈 들어오면 다 위로 사야 돼요. 어? 기다렸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7월 20일 날 아이고 윤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깨질 거야라고 안 샀어. 근데 진짜 더 갖고 7월 26일 날까지 얼마? 65조 했던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98조 올라왔으니까 50% 올랐죠. 그 50% 수익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안 사고 있다가. 그러니까 ETF 돈 들으면 무조건 위로 사는 거예요. 위로 살 수밖에 없어 분위기가.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이 높아지면 거기서 사는 거. 그런 내용을 알아야 뭘 대처를 하죠. 메이저의 비중 이런 거. 그래서 그게 2차 전지의 흐름을 이끌어 왔는데 그게 이제 끝자락에 끊겨버린 거야. 끊겨버렸잖아요. ETF의 돈도 개인 투자자가 의구심이 든 거야. 배터리 얘기 듣고 또 옆에 얘기 듣다가 아니 잘 기억해 보세요.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50만 원 찍고 49만 5,500원인가요? 찍고 3월 23일 날 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종가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다 끝났다 그랬어. 욕하고 2차 전지 사는 사람 윤정도 이외에는 없었어. 솔직히 정신 나간 애들 몇 명 몰빵하세요 이런 애들 몇 명 빼고는 없었다고. 그 몰빵도 그냥 몰빵이야. 배터리 아저씨처럼 그냥 몰빵이야. 이유도 없어. 그냥 대박 난대. 성장성 끝내준대. 실적은 검증이 안 되는데 이날 고점이 49만 5,500원 저점이 40만 6,500원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그리고 강보합. 에코프로 BM도 똑같아. 22% 올랐다가 약보합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다행히 10%대로 돌려놓고 끝났죠. 이때 다 끝났다 그랬어. 우리는요. 매수. 그렇게 해서 결국은 82만 원까지 수익을 내고 이때도 정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 다시 샀잖아. 이때부터 포스코 그룹주들 사고 포스코 그룹주들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도 또 사고 또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간헐적으로 사고 포스코 그룹주들 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초대박 내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포스코홀딩스의 거래대금 8조의 기준이라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점이다. 그거를 정점 인식을 안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에 와서 채널 돌리면 이제 2차 전지의 찬양론자들이 많아. 쥐들이 세뇌가 되기 시작한 거지. 보고서 자료 보니까 야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방송에 어떻게 우연찮게 출연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손실은 여러분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이고 다 꺼져버렸네.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다시 로그인 할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야 될 위치인가? 이게. 그리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야 될 위치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건데 기술적으로 분명히 보시라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거래대금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대금. 아까 3월 23일 얘기했을 때가 에코프로 BM이 2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은 사실상 감안할 수 있다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1년도 8월 10일, 8월 17일 날 4조씩 터졌거든요. 걔가 시가총액 13조에서 26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4조까지 터졌는데 13조에서 26조 갈 때 에코프로는 그 당시 3월 23일 날 50만 원 정점 찍었다 하면 그게 13조예요. 근데 왜 2조 이상 거래가 안 더 터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7월 26일 날 40조의 시가총액에 거래대금 4조씩 터뜨려. 포스코 홀딩스는 삼성전자 이외에 누구도 찍어본 적이 없는 8조 원대 거래대금을 찍어버려요. 삼성전자도 2021년 1월 11일 날 그때 8조 3천억 원대 거래대금 터뜨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래대금을 터뜨려 본 적도 없는 삼성전자인데 그러한 거래대금을 8조를 터뜨리고 고점을 넘기려면 그 거래대금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대처가 되겠어요? 기준이 잡히겠어요? 안 잡힌다.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의 기준은 기술적으로 지금 정점이 맞다. 다만 그것이 응? 다만 그것이 폭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폭등 나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 포스코홀딩스 얘기했으니까 홀딩스하고 퓨처엠 얘기하고 그다음 DX 얘기하고 마무리 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주봉이고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 보시면 거래대금 보시면 소형 잡주는요 매번 그 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소형 잡주의 기준은 아이고 공유하기가 제대로 안 돼 있었구나. 소형 잡주의 기준은 이렇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다시 껐다 켜가지고 HTS를 소형 잡주의 기준은 만약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무너져 내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소형 잡주는요. 그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옆으로 횡보하고 반등을 모색해.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는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지금 뭐 다른 예제까지 보여드리긴 귀찮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내려가요. 어느 한 시점에 조그마한 악재에도 훅 하고 깨져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냥 막 살아올 때는 아 진짜 가는구나 막 가는구나 미친 듯이 가는구나 또 가는구나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샀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하거든.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근데 돌려 그러니까 아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좀 있었나 보다.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거야? 개뿔이나 무슨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에 이렇게 돌리니까 아 괜찮네. 다시 돌리겠지. 그러면서 건물 하나 팔아서 산다니까. 그러다가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두 개를 팔아. 그래 조금 반등 나오거나 요 정도 올라오면은 건물 또 팔아. 또 팔아서 또 사.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한 방에 잘못 가면은. 응? 2차 전지는 안 그럴 것 같죠?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보시면 네이버 월봉으로 보실까요? 그 다음에 카카오 저 시차를 두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거는 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월봉으로 보니까 이제 저추세인 거지. 역V장으로 보이잖아요. 월봉으로 보니까 아니 주봉 일봉으로 보시면 다 반등 주고 이 꼬리들 다 반등 주고 다시 내린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냥 역으로 딱 깨진 것 같잖아. 아니라고. 반등이 다 중간중간에 나오고 다 죽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결론적으로 뭐 CJ나 신풍제약도 똑같아요. 요런 반등을 주고 죽는 거라니까. 역V장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안 깨져. 그 대형주는.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거는. 그러한 이유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수급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다행스럽게 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이거야. 어떤 흐름이요?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 앞전의 흐름에서도 똑같은 해석을 해드렸어요. 최소 범위의 기준에 여러분 2차 전지 포기할 건 아니죠. 그러시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지고 갑시다. 얘가 그래도 에코프로보다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잘 보셔야 돼. 이거는 GM사의 수주 나오고 나서 요때 거래 빵 터지고 이때 하루에 20% 올라요. 이때 시가총액 9조였어요. 9조짜리가 하루에 20% 올라옵니다.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왜? 이 수익을 다 잡아 먹었으니까 기억을 하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렁거렸고 고점 찍고 여기까지 밀려내렸을 때 피눈물 흘렸단 말이야 다들. 왜? 우리는 비중을 줄였어. 농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 보시면 1월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얼마로 돼 있냐면은 5%로 줄여놨어요. 20%까지 비중을 채우다가 또 이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위주로 봤지만은 10월 이후에서는 에코프로가 10월 달부터 꺾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운 좋게 에코프로를 팔아서 얘로 가져갔어 그나마. 그리고 비중 조절하고 마지노선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1월 달에 저점이 17만 6,500원일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죠. 요 저점 재차 이탈되면 손절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2차 전지 가져갈 거면 가져갑시다. 근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방송 나와서 이때 다 사고 이때 사 이때 그래놓고 여기서 더 사라 그래. 그러더니 테슬라 폭락한다고 여기서 다 손절 때려버려요. 돌릴 때 다 손절시켜.
지들이 손절 한번 했던 거니까 뭐 사람 말도 못해.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 10조 전후 왔다 갔다 하던 애가 8%랍니다. 그때 기준 굉장히 세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2월 8일 날인가요? 22%로 올라와. 종가는 14%로 끝나고. 그게 스타트야. 그리고 나서 이 오버슈팅에 우리가 전량차익 실현한 거는 우리 주력을 기준 잡아야 되니까 요 1월 31일 날 전량차익 실현. 여기서 하루에 14번의 문자 사인. 1월 달부터만 목까지 땡겨서 다 기억나실 거야. 이때 다 계셨으니까. 정중앙 선생님도 4월에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럼 결론은 1월 요날 12번 14번 문자 사인 나가요. 그래 비중 확 늘린 거죠. 요 음봉 떨어지죠. 조그맣게. 이게 갭상승 23만 4,500원 찍고 밀린 거예요.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센 놈은 잘 안 밀려. 재편입.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전량차익 실현. 오버슈팅이다. 과하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 우리의 기준에. 근데 하필이면 포스코홀딩스를 윤정두가 들여다볼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들여다보면서 이날 24일입니다. 정확히. 이날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찍고 24% 고점을 찍고 거래대금 4조를 터뜨리고 고점 대비 10%가 밀려요. 그러면 걔가 밀리든 말든 얘는 오버슈팅이 아니었어. 11% 올라왔거든. 그럼 얘는 적당히 가져가면 되는데 차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왜? 가팔랐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이 수익 다 잡아먹었는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인터내셔널까지. 그래서 요 자락의 수익은 못 냈지만 개별 매매하신 분들 이 자락 수익 내셨고 이 이후로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 3조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이 거래대금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 그렇다 보니 2차전지 전체의 흐름이 이 흐름까지의 위치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다. 이게 뭐 한 달일지 두 달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최소 3,000포인트 갈 때 그때 기준에서 한번 넘길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수준? 2차 전지가 무조건 대세라고? 아니지. 2차 전지에 수급이 꽂혀 있었을 뿐이지. 2차 전지가 어떻게 대세예요? 실적이 없는 애가 어떻게 대세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자꾸 기다라고 윤정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 기준 설정 범위를 제대로 잡아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게 끝내주니까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 냅두면 갈 거고요. 뭐 3년 내두면 이렇게 갈 거고요. 그 소설이지 그거는. 셀트리온은 안 그랬어? 셀트리온 한 1,000만 원 갈 것 같이 얘기했던데 다.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셀트리온 그 추종자들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기는 뭐 한강 옆에 운막 치고 거기서 살고 있나 보지. 손가락 찍찍 빨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방송도 아니죠. 케이블 TV에서 여과 없이 윤정두도 나가는 그런 방송에서 여과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 배터리에서 정신 나간 애들처럼 야 이거 있잖아요. 10년 갖고 가면 2025년까지 보셔야죠. 그래놓고 요즘에 아주 힘 받았어 이거 정신 나가갖고 2030년까지 갖고 가래. 그럼 집을 팔아서 사야지 왜? 몇 년만 고생하지 왜? 펀드 매니저 출신이면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죠. 애널리스트는 산업 분석만 한다고 치면 펀드멘털적인 분석만 한다고 치면 펀드 매니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일부라도 봅니다. 자기 자금이 기술적으로 변화를 주더라도. 근데 지금 저 꼬리에서 안 팔아? 팔고 나왔어야지. 그리고 다시 사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더 사려는 거야. 땅 파면 돈 나와요? 철저하게 별도로 봅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별도로. 철저하게 별도로. 아시겠어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는 전체적인 테마로 동반적인 강세를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형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개별 매매로만 대처를 하셔야 된다. 개별 매매의 기준이라는 건 별거 없다. 어떤 거?
개별 매매 기준은 뭐다? 종목별로 거래대금 터지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 결론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5일, 26일까지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매수 사인 나와요. 그리고 27일 날까지 폭락을 하고 28일, 31일 날 금요일, 월요일 날 매수 신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수 신호 안 나와. 그리고 나서는 개별. 8월 4일 또 8월 17일 이렇게 개별로 나와요. 8월 4일 이후에 8월 17일 그리고 8월 23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기준에 개별 매매 기준에 매수에 나온 게 있으면 더 보강을 해서 넣어주세요. 이번 주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가 동반적으로 나와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거 넣어주세요. 방송화면에 있는 거 만들어서라도. 결론적으로 25일 날 이렇게 검색기에 뜨고 이게 얼마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가 첫 번째 상한가가 66,000원인데 하필이면 그때 포스코 홀딩스가 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6,000원에 상한가에 매도 사인을 낸 거고, 그리고 그때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매도하신 분은 그 다음에 이런 때도 안 잡았겠어? 잡으시지? 그리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상한가가 26일날 또 나와요. 96,700원 97,600원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에코프로 BM 매수 사인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41만원에 나온 건데 캡처를 이 가격에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얼마? 이날 종가에 4%에서 19.99 48만 5천원. 그 다음날 51만원대 또 뜨고 58만 4천원. 그게 정점. 그리고 깨져서 이틀 만에 30% 40% 가까이 밀렸나요? 그리고 고점 대비 50% 밀리고 이제 반등. 근데 얘를 계속 사라고? 기술적으로 끝난 애를? 에코프로 BM도 기술적으로 볼까요? 펀드멘탈적으로 얘를 어떻게 봐?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을 역전하니까 야 이게 정상적인 미친 정신나 지주사가 어떻게 정상적인가 그게? 이번에 자회사 상장 이런 정신나가 자회사 상장되면 그 가치가 얼마나 든다고? 영업이익 얼마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거래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돌리냐고. 돌릴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돌리면 요렇게 돌릴 수 있어. 장대 항복 말고 기술적으로 돌리면 요렇게는 돌릴 수 있어. 여기까지도 돌릴 수는 있어. 여기도 돌릴 수는 있어.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흐름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따라붙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배터리 그 정신 나간 애가 300만 원 간다고 얘기해. 이제는 또 에코프로를 지 팔아 사이즈 그러면 신용 이빠이 땡겨가지고 고점 대비 50% 밀린 애를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더 사야 돼요 이래요? 실적도 검증이 안 되는데 수주 잔고 그거는 수주 취소하면 어떻게 할 거야? 위약금 내고 야 업황이 안 좋다 야 취소하자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어떻게 맹신을 해 수주 잔고를.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며. 나 한번 그 검증 좀 해보고 싶어. 이력이 아니라 재직증명이라 뭐래? 근무증명이라 뭐라 그래? 띄워오라고 그러고 싶어. 진짜로. 응? 방송에서 갖고 나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13시 실시간으로 나온 가격에 이게 4%. 이게 19%로 끝났다고 이게. 에코프로 BM이. 26일 날도 난리가 났죠. 우리는 솔직히 다 매도 사인을 내는 과정이었고 다 냈고. 그 방 안에서 눈치 잘 보시고 왜? 윤 정도는 매도 사인 냈는데 옆집에서는 더 사라고 그러지. 응? 그래 차익 실현하신 분들 재편입하고 수익 올리시고 안 파신 분들은 꼭 쥐고 계시고 야 윤 정도한테 얘기하면 이거 다 팔라고 그러니까 나 얘기 절대 안 해. 지금. 이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이때도 따라붙을 수 있는 거는 10% 최대 15%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안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손절 지키십시오. 저점에서 이렇게 신호가 개장 초부터 나오고 2차 전지 다 때려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고점까지 올라간 애가 방송하고 나서 조금 전에 다 없어져.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려요. 상한가에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이탈되면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93,000원대고 93,000원대 정리 못하신 분들은 89,700원에도 정리하십시오예요. 이게 27일 날 6만원대까지 내려옵니다. 6만원대까지. 검색해서 이렇게 신호 나오잖아. 그러니까 HTS 버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58만 4천원까지 올라간 거 여기서 매도 사인 다 나오고 결론은 장중 마이너스 7% 종가 마이너스 1% 그 다음날 추가 폭락. 다행인 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28일 날
매수 사인이 한 번씩 더 나와요. 그리고 다행인 게 31일 날 또 나와요. 이때 매수 사인 안 드렸죠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갔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짧게 끊어내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이거 나 출장 갔다 왔는데 이거 이렇게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거의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시장이 좋아져서 동반적인 시장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고점 넘긴다는 얘기가 아니야. 배터리처럼 정신 나가서 2배, 3배 오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 미친 정신 나간 애게는 금양 때부터 그 온갖 불법 행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8월 4일 8월 17일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23일 거 이거를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23일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포스코 DX 에코프로는 나왔잖아요. 뭘로 나온 거야? 개별 매매 기준. 얘네가 움직였다고 흐름이 나왔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11% 올랐다고 나머지가 폭등이 나왔던가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포스코 DX는 개별 매매다. 행여라도 포스코 DX 움직였으니까 야 포스코 엠텍 따라가야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따라가야지, 에코프로 폭등하겠는데 이거 하지 마시란 얘기야. 1등만 사는 거야. 그리고 연동성 없는 2차전지 안 본단 말이에요.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 증자 발표에 대한 해석 그 뭐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는 경우도 드물어요. 다만 그걸 바탕으로 2차 전지가 다 간다든가 그걸 바탕으로 뭐 코스모 신소재가 폭등 나올 테니까 매수하라. 절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도 매수는 안 드렸죠. 왜요? 전체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테슬라의 흐름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세요. 나 배터리 나오면은 저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잖아. 24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를 했다고. 한두 번 봐. 신라젠 무너져 내리는데 그렇게 팔라고 해도 자기는 죽어도 못 판대. 셀트리온 그렇게 팔라고 해도 자기는 죽어도 못 판대. 결국은요 깡통이지 뭘. 응? 결국은 깡통이지 뭘. 농담이 아니라. 응? 마찬가지예요. 응? 마찬가지라고. 지금의 이 신호가 나오는 이런 신호가 나오는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신호가 나오는 기준에서. 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스코 DX의 경우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기준점들이 설정되는 내용들 범위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려우시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요날도 V1000이긴 하지만 포스코 DX 에코프로가 나와요. 종목이 없으니까 V1000까지라도 봐야지. 그리고 V1500에 결국은 터져 나오죠. 왜냐하면 거래가 빵빵빵 터지니까 2시 38분에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22일입니다. 34,700원 꿈의 가격이지. 응? 꿈의 가격이지. 그러나서 거래량의 기준에 1,500만 주 이게 우습습니까? 윤정도가 딱딱딱 정해서 1,500만 주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이 얘기가 우습냐고.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응? 아니 기준점 거래량 거래대금을 어떻게 잡을까? 우리나라에서 저거 기준 잡아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죠. 할 수가 없잖아 본인들이. 응? 저 부분을 이번 일요일 날 교육을 잡아드린다고. 교육을 해드린다고 실질적으로. 교육 받으셔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5일 기준에 24일 날 정리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는 박수를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운복 떨어졌는데 왜 안 팔아? 나머지 부분도 원리 원칙을 다 지켜야 돼요. 사실은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다 운봉 떨어져서 다 정리입니다. 사실은. 다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방안의 모든 분들의 기준을 설정해서 전략을 잡을 때에는 아주 짧게 끊어칠 수는 없으니 그럼 이거 버겁지만은 냅두면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돌립니다. 못 돌리는 종목 손절인 거야. 그 손절도 내보내기도 하고 압축도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시장에 반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 유지합니다. 이수베타시스도 유지한다는데 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버거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반등 이용해서 정리를 하든 손절을 하든 뭐 더 센 반등에서 뭐 차익 실현을 하든. 이해되세요? 포스코 DX도 월요일날 무조건 폭등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사실은 1조 5천억 수준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좀 모자른 거고, 그리고 당장의 걱정은 월요일날 이 거래대금 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응? 그러면 월요일날은 무조건적으로 1조는 넘겨야 돼요. 1조를 넘기면 지금의 포스코 DX의 추세 범위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해석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오늘의 아니 외국인도 23만 주뿐이 안 샀는데 개뿔이나 1억 5,200만 주짜리 몇 프로예요? 1.5%뿐이 안 샀는데 어떻게 주가가 13% 올라왔니?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 방송에서 무조건 얘기할 거란 말이야. 외국인이 23만 주나 샀다고. 혹은 양심 있는 애들은 그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왜? 양심 있는 애들은 주식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야 이거 0. 몇 프로 샀는데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관여도 부분이 최소 15% 이상 돼야 된다 그랬죠.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오늘 얼마? 대략 480만 주? 그러면은 15%가 넘어요. 방향성의 부분을 매도의 외국인도 있고 매도의 기관도 있지만 매수의 외국인과 기관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한 명이 단타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기관 투자자. 응? 그 흐름 범위를 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주가를 들어 올리는데 이 들어 올린 이 흐름이 앞서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8만 주, 10만 주씩 한 방에 때려 사버리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8만 주, 10만 주를 사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 몇 분이나 이렇게 살까? 2시 아까 20분 기준인가? 거기서부터인가요? 2시 28분? 응? 아니 몇 분이나 이 물량을 8만 주를 한 방에 사고 이렇게 몇 명이나 개인 투자자분이 30억을 그냥 8만 주를 한 번에 1초 만에 체결시켰다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 한 두세 호가, 세네 호가, 네다섯 호가를 그냥 잡아갔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뭐 2만 주, 3만 주 한두 호가, 두세 호가를 한 번에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저거는 개인들의 매매가 아니잖아요. 메이저의 매매죠. 밑으로 집어 던질 때도 마찬가지야. 45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45,350원 찍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밀고 내려간 게 차익 실현일지 손바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고 내려갈 때 5만 주, 3만 주, 5만 주, 10만 주씩 때려버려요. 그게 메이저들의 방향성의 기준이라는 거죠. 메이저들의 방향성의 기준.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막연히 뭐 포스코 DX 좋아요 뭐 끝내줘요. 수급의 원리나 논리나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형주 3천억짜리에 15억 들어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어제 검색해 나온 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종가니까 이렇게 막 촘촘히 쌓여 있죠. 장중에는 이게 촘촘히 없단 말이야. 얘를 20만 주 사면 13억이죠. 20만 주 사면 20만 주를 사셨어 만약 누군가가 그거 어떻게 팔 거야? 아우 귀찮아 그것도. 20만 주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350만 주로 확 줄었어. 어떻게 팔 거야 이거? 매수 매도 하루 종일해서 350만 주인데 어떻게 팔 거야? 물량 좀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더 밑으로 던져버리고 방어하려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또 위로 사버리고 미치는 거지 그냥 중간에서 진짜. 응? 진짜 매매가 원활해서 7천만 주씩 터질 때 그때 한 번씩 치고 나오는 건 모를까.
그리고 3천억짜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4천억씩 거래를 계속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 대주주한테 지분 빌려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힘들단 말이야. 대신에 포스코 DX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호가당 10만 주씩도 걸려 있어요. 그럼 40억, 50억도 한 번에도 매매가 돼. 호가당 기준에서.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1조 3천억이야. 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억, 20억, 30억 매매를 해도 소진이 돼요. 물론 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조금 더 시장이 원활해지면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더 많아지면 더 차분차분 더 천천히 더 순차적으로 보시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응? 그렇게 맥락을 기준을 잡으셔야죠. 그렇게. 이해되세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기준을 잡으셨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배우시는 것대로, 배우신 그대로 차분차분하게 기준을 잘 잡아서 대처해 나가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지금 이제 뭐 시간도 다 돼가고 뭐 하다 보니까 마무리 부분이 약간의 횡설수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 자체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이죠. 어디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해서 명확하게 왜 움직였는지부터 해서 미국의 정책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설명해 주는 자체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결론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 쉽지 않지만 막 매매를 막 마음대로 한 번 더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원리 원칙을 지키시면서 교육도 받아가시면서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 이런 기준점들 다 있잖아요. 일봉상의 기준에서든 포스코 DX의 일봉의 기준에서든 또 주봉의 기준에서든 전부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만 조금만 받으시면 이제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70년 개띠인데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시거나 저보다 연세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고, 연세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다만 야, 이걸 뭐 배워서까지 해야 되겠니? 아우 귀찮아. 그냥 매매 사인 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뭐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자, 하여간에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DX의 월요일 날의 기준 거래량 그 부분만 좀 우리가 잘 설정해서 대처하면 크게 무리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끝부분이 지금 횡설수설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낮에 장중에 계속 녹화해드린 포스코 DX 전략 보시면 되고 수급 마무리 지어서 보고요. 그리고 주말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월요일장의 공략주를 오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월요일장의 공략주를 설정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 기준을 잡고 마무리를 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에서부터 수급 논리 좀 볼게요. 수급 논리. 삼성전자 110만 주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60억 주짜리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수급까지 다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뭐 전체가 다 지금 어렵죠. 전체가 다 어렵고 변동성에서 이제 좀 집중해서 보는 쪽의 기준에 한미반도체의 수급 범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시장 눌림목 정도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럼 요 정도면은 뭐 월요일장에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설명드렸어요. 매수와 매도의 기준.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폭락만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뭐 0.68% 눌리고 이런 거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13%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판에 들어 올린 거. 근데 크게 안 밀리잖아요. 상관없어요. 아무런 뭐 내용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뭐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어제보다 더 밀렸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변동이 나왔는데 일단은 월요일날 상황 봐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갖고 있는 쪽이니까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굉장히 오늘 뭐 충격적인 흐름이 됐는데 100만 줍니다. 1.5%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그게 결국은 기타 법인 쪽에서 두들겨 팬 건데 과연 기타 법인이 어떤 물량일까요? 일단은 저쪽에서 나온 물량이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소진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되돌림의 흐름도 있어요. 던질 쪽이 뭐 기타 법인이 75만 주 던졌어. 추가적으로 또 1%가 더 나온다? 그렇게 추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부분도 주말에 제가 해석해보고 대처 기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HPSP 조정은 받았지만 수급이 꼬여있지는 않았다는 거. 펀더멘탈이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과하다. 그래서 월요일날 보고 대처하겠다의 기준을 설정을 다 잡을게요. 그리고 IT 쪽은 어지간해서 정리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아쉽지만 이 중국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손절 정리를 한 거고 이것을 포스코 DX로 옮겼고 DX의 결과가 너무 뭐 긍정적이고 그럼 됐죠. 종목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력주 그다음 포스코 DX 그다음에 IT 네이버 그리고 영풍재지나 이제 뭐 현대엘리베이터는 거래 추가 편입이 아니라 이제 빠져나올 위치 그 기준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홈페이지 오세요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몇 분이나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일요일 교육 신청 바로 하시고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어쨌건 시간이 뭐 좀 지나갔지만은 어떻게 일주일 기준을 더 연장해서 드릴 테니까 신규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교육 무조건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옮겨 오셔서 오늘 같은 날 라이브 방송에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 포스코 DX에서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잡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포스코 DX 부분에 대해서 편입 설정을 잡는데 거래량 부분이 지금 3천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줄일 수는 없죠. 3천만 주 그대로를 터트려야 된다. 터져줘야 된다. 개장 초에 터져야 된다.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터져줘야 됩니다. 무조건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점을 넘깁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의 변동성보다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 내에서 등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미반도체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한다. 오버슈팅이 나와야만 차익 실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스코 DX는 오버슈팅이 아니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뭐 거래 터지면서 오버슈팅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나머지 세 종목은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한미반도체, 한미 반도체 부분도 최소 1,000만 주가 터져야 돼. 최소 지금의 기준에서는 최소 1,0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심사숙고해서 또 시간 내의 흐름을 또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과도한 쪽하고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뭐 이수페타시스도 잡을 수 있다면 또 네이버도 들어갈 위치라면은 그렇게. 만약에 도저히 없으면 얘네 빼고 세 종목만 그렇게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세 종목만 올려드리고 추가되면 뭐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런 방법이 있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항상 띄워놨어야 되는데 바보 마냥 또 가리고 있었네요. 연락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